작년에 상위 10개 기업을 ESS 시장에 상위 10개 기업을 꼽아 보니까 중국 기업이 8개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86%.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한테 어떻게 보면 ESS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17년에 이제 두 기업이 글로벌 ESS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까지 성장을 하고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좀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후발주자가 된 것 같은 우리가 예, 선발주자였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기업들, 특히 배터리 기업들과 관련이 깊은 소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발묶인 배터리 시장 ESS에 기대거나. 네, 혹시 교수님 주식 투자하시나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안 합니다. 네, ETF로. 네, 뭐 그런 네. 거 이렇게 어디 맡겨서 하는 거. 예, 요즘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에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좀 캐즘으로 살짝 위축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게 ESS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네. 예, 일단 뭐 SK그룹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가장 최근 소식이 나와서 네. 예, 최태원 회장이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2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출장에 나선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의제가 뭐 원유, 인공지능 사업 협력 방안인데 이 중에 ESS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뭐 ESS가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면서 거기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밤에는 안 돌아가고 네. 또 이른바 한참 해가 좋으면 많이 돌아가고 전기가 남아돌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돌 때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저축해두는 이런 장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기업들도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니까 여기 투자를 많이 했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ESS가 재생에너지 발전이 상용화되려면 당연히 필수적인 거기 네.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정부도 보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가 대표적인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겠다. 맞습니다.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한 네.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환경 전력 기반을 뒷받침하려면 ESS가 필수적이니까, 예, 그래서 전체 뭐 도시의 전력 공급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그룹이 사우디 정부하고 좀 대규모 ESS 공급 협의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셀만 왕세자가 올 초에 설립한 이제 알라트라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래요. 여기에서 ESS 협력 관련해서 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이거를 의심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사업 7년째 표류 중이라는 시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망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고무적인 소식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10년대 후반까지는 이런 ESS 또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해줬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다가 이게 뭐 화재 얘기가 한번 화재 나면 또 언론에 대서특필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쪽 산업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다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에 더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한테 어떻게 보면 ESS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17년에 이제 두 기업이 원래 글로벌 ESS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까지 성장을 하고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화제가 나니까 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그 포션을 다 차지해 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예. 저희 방송에서도 과거에 이제 중국의 이러한 배터리의 엄청난 경쟁력 얘기를 다뤘죠. 했었지만 예. 이게 자동차 배터리 또 ESS 다
배터리 기반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또 자체적인 어떤 아주 냉혹한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후발주자가 된 것 같은 우리가 예, 선발주자였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뭐 CATL, 비아디 같은 뭐 기업들이 좀 그럼요. 선두에 있고요. 네. 작년에 상위 10개 기업을 ESS 시장이 상위 10개 기업을 꼽아 보니까 중국 기업이 8개예요. 음, 그러니까 점유율이 86%. 맞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고요.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배터리 핵심 광물,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이런 핵심 소재까지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ESS가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던 게 삼원계 배터리, 이게 뭐 니켈, 코발트, 네. 망간을 사용하는 NCM 배터리인데 이것보다 중국에서 해온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LFP 배터리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격이 네. 저렴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다 보니까 어느덧 세계 시장의 거의 9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를 하게 네.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시장이 크게 열렸대요. 왜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좀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까지 또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뭐 배터리 가격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 대수가 늘어나면서 ESS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LFP ESS 이제 중국과 똑같은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ESS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삼성 SDI는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먼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캐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른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사활을 건 투자에 나선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사실은 결국 이런 것이 태양광 발전기의 이런 대폭적인 증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년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3년 만에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의 2배가 증가한다라는 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수요가 바로 ESS 시장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시장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 된 거죠. 결국은 뭐 원리는 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기 때문에 이제 네. 문제는 ESS가 화재가 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투자가 네. 되고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산철 배터리 쪽에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네. 우리 기업들도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뭐 기업들 좀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셀 제조하던 계열사 SK온이 아예 ESS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과의 그 합병으로 네. 이제 SK ENS도 미국에서 현지 ESS 기업을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사업 비중을 조금 낮추고 ESS로 이제 북미 시장을 좀 집중 공략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비전을 보자면은 현지에서 생산 역량을 좀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현지화를 좀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상회했어요. 근데 그 배경에 북미의 ESS 그 매출 증가가 있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ESS 수요가 상당히 좀 건재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규모가 어떤지를 좀 뽑아봤더니 이제 시장 조사 기관 SNE 리서치가 발행한 글로벌 ESS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요. 올해 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 한 53조 원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게 증가율이 높아요. 작년보다 14%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멈추는 게 아니라 한 10년 뒤 2035년 기준 되면은 800억 달러, 그러니까 2배죠. 약 106조 원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년 한 10.8%씩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께서는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화석연료 좋아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태양광 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ESS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좀 고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세요? 근데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네.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이미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이미 거기서 맞아요. 공장에서 짓고 네.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별개로 가기보다는 이미 투자했는데 그거를 굳이 뒤로 음. 뒤집으면서 뭐 그리고 또 경제나 뭐 안보나 이런 면에서 좀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예. 이슈가 이제 전형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재미있는 건 이런 배터리나 이른바 청정, 기후 네. 관련 청정 산업들, 뭐 예. 배터리나 전기차나 이런 쪽이 그 미국의 이 땅값 싼 남부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다 레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쪽의 정치인들이 아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함부로 이거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여기 지금 우리 그렇죠. 괜찮다. 우리나라 같으면 탄핵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얘기, 이런 벌써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 이런 거는 그것이 뭐 기후 문제를 어떤 좀 완화시키는 그런 기제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다. 해외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저기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조차도 아무리 화석연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완전히 기존에 선투자된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이런 ESS 분야를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요. 예. 이런 것이 결국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가격도 떨어지죠. 계속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한번 화재 나면 그 엄청난 규모의 ESS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일단 보면요. 한 최근 패턴을 보면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 25건 정도에 관련해서 화재가 음.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ESS는 또 이제 그 전기차 화재보다도 조금 더 좀 위기감이 있는 게 네. 배터리 셀이 한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막 수십만 개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투자를 기울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박스 내부에 화재가 나면 바로 소화 약재를 이제 분사를 해서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화랑 SK는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배터리 모듈 안에 절연 액을 아예 채워놓고 화재를 그냥 원천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 분야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정말 특히 앞으로 태양광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태양광 설비가 아주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시장이죠. 여기에 맞춰서 또 수요가 따라올 파생될 ESS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 특히 화재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정말 앞으로 투자 기회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